자, 오늘 페이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도형 요소 그리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마스터캠 X6 버전 이것저것 사용하는 거 기본적인 거 봤고요. 자, 이제 대상을 그릴 텐데 여기서 라이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적인 살아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두 점선 그리기를 예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두 점선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기면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선의 굵기를 먼저 좀 두껍게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점선 그리기라고 여기 있어요. 또는 그리기에 여기 직선에 두 점선 그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하시고 아무데나 두 포인트 찍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현재 이 상태가 라이브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원래 고유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태바에 있는 색깔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길이값이라든지 각도값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거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 현재 이 상태는 색깔이 하늘 색깔이죠. 얘는 초록 색깔. 초록 색깔은 상태바에 있는 색깔이고요. 지금 이처럼 하늘 색깔 비슷한 거죠. 얘네들은 라이브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값을 넣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도값도 제가 0을 넣으면 0으로 가고 40을 넣으면 40으로 가고 각도값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태, 어떤 조건값을 넣어서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라이브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라이브 상태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리본바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계속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직선을 더 이상 그리지 않고 다른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SC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리본바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를 때와 이렇게 해서 엔터 키를 누를 때와 ES 버튼을 누를 때가 달라요. ES 버튼은 아예 그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고, 엔터 키를 눌렀을 때는 리본바는 그대로 살아있고 단지 그 그리는 대상은 더 이상 이제 수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와 ES.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러면 엔터에 해당하는 게 여기 적용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콘 적용을 누른 것과 같아요. 엔터를 누른 것은. ES 버튼을 누른 것은 여기 확인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적용을 누르면 현재 얘가 라이브 상태가 해제되고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누르면 현재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리본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와 ES 버튼, 엔터하고 ES 버튼 차이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 그리기, 점을 그린다, 어떤 포인트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직선은 두 점을 찍으면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점 그리기에서 위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치 지정은 말 그대로 아무데나 찍는 겁니다. 현재 이 상태가 있는데 F9 한번 눌러볼까요? 자, 원점이 여기가 되어 있네요. 제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 그러면 그리기에서 점, 위치 지정 있습니다. 그냥 찍으면 점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원점에서부터 X로 50, Y로 50인 지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X 50 그 다음에 Y 50 하고 엔터를 치면 X가 50이고 Y가 50인 지점이 여기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10, Y로 10인 위치를 찍고 싶다 그러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고 X 방향으로 10만큼, Y 방향으로 10만큼 하고 엔터를 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10, Y로 10인 위치가 찍힌다. 자, 이게 맞는지 치수로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 치수 클릭하신 다음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의 거리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의 거리 10이다 이게 나오죠. 이렇게 표시했는데 위치가 치수가 지금 가운데 있어서 좀 보기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상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빼면, 옆으로 빼면 됩니다.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 10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S 버튼 누르면 빠져나가죠. 자,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이나믹은 말 그대로 어떤 대상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임의의 위치에서 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있는데요. Alt-E 한번 해볼까요? Alt-E가 히든 기능인데, 히든 그것만 보이게 하는 거죠. 나머지 다 사라지고 이것만 보이게 해놓고, 그리기에서 점에서 다이나믹을 체크하신 다음에 대상을 찍어요. 그러면 이 대상을 따라다녀요. 이렇게 포인트가, 화살표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에 가서 점이 생성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선상에서 선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점이 찍혔는데, 무한대 개념으로 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돼서 점도 가능해요. 여기 찍으면 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휠을 자주 굴려주세요. 휠을 굴리게 되면 화면을 다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잔상 같은 게 없어집니다. 자, 근데 얘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옵셋 값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10이라고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0만큼 떨어져요. 떨어진 위치에 가서 그려집니다. 얘를 10이라는 값을 제가 10을 넣고 얘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10. 자, 10을 고정시킨 다음에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떤 내가 선택한 대상에서 10만큼,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서 10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로 어떻게 클릭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 쓰지는 않는데요. 어떤 대상을 따라가면서 점을 찍고자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노드점이라고 있는데, 노드점은 이제 스플라인을 그릴 때,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유곡선이죠. 한번 대충 그려보면,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에 보면 수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서 포인트를 그냥 대충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고 맨 마지막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자유곡선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포인트를 부드럽게 접하는 형태로 연결한 선, 이게 이제 스플라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플라인을 찍을 때 꾹꾹 찍었는데, 이 스플라인은 이제 굴곡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꺾이는 것에 영향을 주는 어떤 포인트인데, 그거를 그릴 때 여기서 노드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생기고, 여기도 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얘네들이 이 스플라인을 수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어떤 굴곡점으로 쓰인다, 이런 건데요. 그걸 이제 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점을 내가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잖아요. 얘는 수정이 아니구나. 그냥 스플라인 점이 생성된 거고. 자,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면, 얘를 선택을 해서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F4 한번 눌러보시면, F4는 어떤 대상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속성을 변경시켜 주는 기능인데, F4를 딱 클릭하시면 왼쪽에 보시면 스플라인의 특성 해가지고 이 스플라인의 속성이 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굴곡점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점 수정. 얘를 클릭하면 저 점들이 이동이 될 수 있어요. 점이 이동하면 스플라인 형태가 바뀌거든요. 자,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굴곡점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얘를 클릭하고 나서 제가 살짝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스플라인이 형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얘도 클릭한 다음에 굴곡점을 약간 당기면 이렇게 바뀌죠. 굴곡점이 이제 스플라인을 결정하는, 스플라인 형상을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는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컨트롤점을 수정하면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다 바뀌었으면 엔터를 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대상을 수정할 때 F4라고 하는 단축키로 수정이 되는데, 레벨을 바꿀 수 있고,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선의 형태,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Alt를 다시 해서요,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스플라인만 선택하고 반전시켜서 딜리트 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는 스플라인 얘만 있는 거죠. 자, 그리기에서 점에서
요소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소 분할은 내가 선택한 대상을 개수로 분할을 하거나 특정한 거리로 분할하거나 하고자 할 때, 분할을 해서 점을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요소 분할을 선택하시고 대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을 했고 여기에 그 거리값 또는 개수가 있는데 개수 또는 거리값 거리값을 제가 5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라고 입력하니까 내가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거기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즉 5mm겠죠. 5mm 간격으로 쭉 점이 생성해요. 생성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개수가 안 맞을 수 있고 거리값이 좀 틀릴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거리값을 키우면 이렇게 되겠고요. 거리값을 지금 키우는 거거든요. 또는 개수값을 키우겠다 그러면 개수는 일정하게 나눕니다. 양 끝점이 생성이 되면서 그 사이가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개수를 일정하게 할 건지 아니면 거리값을 일정하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엔터를 하시게 되면 현재 20이라고 입력했으면 여기서부터 20 간격으로 해서 쭉 나와요. 끝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끝부분 여기는 짧죠. 그죠? 20만큼 자르다가 짜투리예요. 끝부분은. 이렇게 해서 점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 끝점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끝점 표시는, 간혹 이제, 현재 점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QM 점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시면 점들은 다 지워졌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그 선을 이렇게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렸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대상의 끝점에서 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끝나는 그 위치가 어딘지 그걸 알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리기에서 점에서 여기다가 끝점 위치를 지정하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대상의 끝점에다가 점을 생성해줘요. 이렇게. 이 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체인으로 이게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으면 그냥 언더하면 점이 다 지워지는 거고요. 만약에 점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QM 점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잠깐 보였다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작은 원호다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원의 크기를 정해놓고 그 원의 크기보다 작은 원들만 선택을 해서 그 원의 센터에다가 점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지우고, 자, 여기다가 원 그리기를 체크해서 10이라고 입력해 놓고요. 빨간 색깔로 고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려진 것은 10파이짜리 원을 그린 거고요. 자, 여기다가 12라고 입력하시고, 자, 12파이짜리를 그렸고, 여기를 14파이짜리 원을 또 그려보고, 엔터. 여기를 16으로 입력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12파이짜리보다 작은 원들의 점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뭐 거기다 드릴 작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리기에서 점에서 여기 작은 원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12파이다. 12파이의 반경으로 나타내니까 6이 되겠네요. 자, 6을 입력하고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그 12파이, 12보다 이하, 12파이 이하의 원들에 대해서만 점을 생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F4를 한번 눌러보시면 12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반경이 6이다. 6 이하의 원들에 대해서 이제 점들을 생성시켜준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드릴 포인트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점 포인트만 남겨놓고 왼쪽 마우스 눌러놓고 RT를 하게 되면 점만 보이겠죠. 이렇게. 얘를 가지고 어떤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선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직선 그리기. 한번 두 포인트를 찍으면 직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선이다 그러면 두 점을 찍어서 직선을 그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두 포인트를 하나, 둘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근데 현재 라이브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점 수정, 두 번째 점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점 수정을 체크하면 내가 첫 번째로 찍었던 포인트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은 그대로 있고, 두 번째 점은 그대로 있고, 첫 번째 점을 난 여기로 하겠다 찍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점을 수정하겠다 체크하고 두 번째 점 여기 찍으면 두 번째 점이 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멀티선인데 연속해서 어떤 대상, 직선을 그리고자 할 때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계속해서 선이 이어져요. 이렇게. 이게 멀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멀티선 끄고요. 여기는 이제 길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길이 값이 140점 얼마인데 나는 100으로 하겠다 체크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 길이 값을 수정하는 거고, 옆에는 이제 각도예요. 각도가 293도라는 얘기인데, 나는 270도로 하겠다 그러면 270도가 됩니다. 밑으로 가는 게 270도죠. 여기가 마이너스 45도. 이게 되면 마이너스 45도. 자, 각도를 표시할 때는,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점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점인데, 각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찍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선, X방향으로 가는 X축, 이게 0도입니다. 0도. Y축 방향으로 가는 것은 90도. X축, 0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180도 각도를 표시할 때, 얘는 270도입니다. 자, 각도는 항상 이렇게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0도하고 마이너스 90도하고 플러스 90도, 아니야, 플러스 270도하고 마이너스 90도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90도. 이건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고, 얘는 플러스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얘가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45도거든요. 그럼 오른쪽은 마이너스 각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5도를 든 겁니다. 자, 여기다 0도라고 넣으면 수평선이 되겠죠. 이렇게 90도라고 넣으면 수직 180도 왼쪽으로 하는 수평선, 270도 하게 되면 밑으로 가는 수직선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90도라고 넣잖아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죠. 이게 각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그렸는데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해서 길이 값을 바꾸려고 하니까 번거롭네요. 그래서 키보드 L을 누르면 바로 저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잖아요. 50으로 바뀌네요. 키보드 A를 누르면 각도 메뉴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클릭하지 않아도 여기다가 0도 입력하면 0도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키보드 L은 길이값을 수정할 때, 키보드 A를 누르면 각도값을 수정할 때, 각도값을 수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떠요? L 길이라고 이렇게 뜨죠.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A 각도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수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직을 체크한 상태에서 제가 두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여기 포인트를 찍어 볼까? 근데 내가 포인트를 찍었는데 열로 선이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직선만 그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수직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는 Y좌표만 인식을 해요. 첫 번째 찍은 점과 두 번째 점은 Y값만 인식을 해서 선이 그려집니다. 수직을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한 상태에서는 이처럼 뭐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대상이 그려지는 X좌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150이다 넣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현재 위치, 현재 X좌표가 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X가 150인 위치로 이동을 해서 그려집니다. 여기다가 다시 100 입력하면 100으로 이동해서 그려지고, 여기다가 200 하게 되면 200만큼 이동된 상태에서 아까 그 수직선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수직선 그리기인데 센터선 그릴 때 편해요. 어떤 대상의 중심선 그릴 때.
자, 그 다음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제가 수평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대충 여기 찍어도 수평선은 수평만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했잖아요. 클릭하고 나서 또 물어봐요. 이거는 Y좌표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난 그 Y좌표를 여기에 있는 중간점으로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Y점의 좌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이 포인트를 찍으면 이 포인트에 Y좌표가 들어가면서 엔터를 치면 그 위치로 수평선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X좌표, XY, Z좌표 내가 포인트 찍어서 그 위치에 좌표를 대체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원호를 선택해서 그 원호의 반경값을 대체하겠다. 원호 직경값, 이건 요소의 길이값, 이건 두 점 포인트의 길이, 솔리드 홀 지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넣어도 돼요. 근데 내가 또 한 번 수평선 찍으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 이 라이브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원을 이렇게, 원을 여기다가 저기 그렸어요. 이게 그렸는데, 여기에다가 수평선, 수직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고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Y라고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 센터점을 찍어주고 하면 이 위치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고 대충 그려놓고 X라고 입력하고 이 센터점을 찍어주면 원의 센터점 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중심선을 그릴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두점선 그리기에서 접합이라고 하는 게 접합. 얘는 이제 원에 접하게 그리고자 할 때 두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한 점을 찍었어요. 자, 수직선 체크 끄고 자, 선을 그리는데 나는 이 원에 접하게 그리고 싶다. 접하게. 지금 상태에서는 포인트밖에 선택이 안 돼요. 포인트. 끝포인트나 센터점, 뭐 4분점 이런 것들만 선택되는데 여기 이 대상 원에 접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탄젠트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원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에 가서 이렇게 오스냅이 딱 자석처럼 달라붙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원에 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먼저 원을 선택하고 대상을 찍게 되면 그 원에 접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원에 접하면서 여기 대상을 지나는 직선, 이 대상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경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사선은 우리가 아까 각도를 넣으면 경사선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죠. 자, 근데 여기 뭐 각도 오스냅이 있는데요. 각도 오스냅은 잘 쓰진 않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두점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 수평선이고 수직선에서는 오스냅이 걸려요. 근데 그 외에 특정한 각도에서도 이게 오스냅이 딱딱딱 걸릴 수 있게 하려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자동 커서 위치 클릭한 다음에 이 각도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나는 15도 각도로 오스냅이 걸리고 하고 싶다.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 이게 0도고요. 15도, 30도, 45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60도, 75도, 90도 딱딱 걸려요. 이게. 그 위치에서만 대상을 그릴 수 있게 오스냅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걸려요. 뭐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각도를 바꿀 수는 있고요. 여기다 20이라 입력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략적으로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만 대상을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하면 대충 그 15도 각도에서만 대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15도 각도로 이렇게 대상을 그리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평상시에는 꺼두는 게 좋겠죠. 여기 커서에서 각도 이 부분을 끄시고 하셔야 부드럽게 어떤 위치 각도를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수평 수직선 그리기는 설명드렸고 연속선 설명드렸고요. 접합. 자, 최단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최단선은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스플라인 그리기로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뭘 하나 그렸어요. 그렸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렸는데
이 사이를 공구가 몇 파이짜리가 통과를 할까 뭐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최단선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대상을 찍으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직선이 생성이 돼요. 여기 그려놓고 얘를 선택하고 F4를 눌러주시면 F4를 누르면 이제 길이값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크지? 길이값이 15 얼마 나오는 거죠? 15점 얼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14파이짜리 또는 뭐 15니까 16파이짜리 못 지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15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원을 그렸을 때 센터를 찍고 이렇게 그려보면 현재 파이가 아닌데 20점 얼마인데 왜 15로 나오지? 반경이 20점 얼마로 나오네요. 원이 직경으로 따지면은 41.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나왔지? 다시 F4 눌러보겠습니다. F4 41.289. 다시 한번 여기다 원을 찍어볼까요? F4 눌러볼게요. 41.289 맞게 됐는데 아까 제가 다른 걸 찍었나 보네요. 네, 41.289가 맞죠. 이렇게 길이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이 거리가 얼마고 여기를 공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판가름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등분선. 이등분선은 각도를 이등분한다. 이등분,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이 두 개의 직선만 RT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이등분하는 내가 직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등분선을 체크하신 다음에 두 개의 대상을 찍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선의 길이값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 선하고 길이를 똑같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L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찍어주라고 하는데 이 대상을 찍으면 이 대상의 길이값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길이하고 똑같은 대상의 직선의 길이로 이등분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다가 그린 건데 그건 별 의미는 없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도를 한번 재보면 얘와 얘의 각도가 19.1, 얘와 얘의 각도가 19.1 똑같은 각도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법선 그리기.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하게 선을 그리는 겁니다. 수직하게. 자, 현재 얘를 선택하시고 Alt-E를 한 다음에 반전시켜서 다 지우겠습니다. 수평선이었네요. 수평선이라서 좀 그렇다. 그러면 임의의 그 부정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직선에 수직하게 만나는 선을 그리고 싶다. 수직하게 만나면서 이 끝포인트를 지나면서 이 대상의 수직한 수직선, 법선을 그리고 싶다. 자, 그럴 때 법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대상을 찍고 이 대상이 지나게 될 점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고 이 점을 지나는 법선이 그려진 거예요. 각도를 측정해보면 얘와 얘의 각도가 90도다 이렇게 뜨는 거죠. 자, 평행선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선은 자, 이 대상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리고 싶다. 이 대상과 평행하면서 이 끝점을 지나는 선. 이제 평행선 그리기를 체크해서 대상을 찍어주시고요. 이게 지날 포인트를 찍어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는 그 포인트를 지나는 수평선을, 평행선을 그리는 거고 여기다가 거리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리값을 50이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50만큼 떨어진 위치. 50만큼 옵셋이 된 거죠. 수평선이니까. 그리고 방향을 반대쪽으로 다시 그리고 싶으면 반대쪽으로 그릴 수 있고요. 양쪽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해서 양쪽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 원 하나를 그려볼까요? 자,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린 상태에서 자, 평행선을 그리는데
이 탄젠트라고 하는 걸 켜놓고 이 대상과 평행하면서 이 원에 접하는 평행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원에 접하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접함, 탄젠트 접함을 체크를 해놓고 평행선을 그릴 때는 원이 선택이 된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원이 선택이 안 돼요. 자, 이제 원호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원호. 자, 원을 그리는 건데 첫 번째 3.1이라고 되어 있네요. 3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원을 그린다 되어 있는데 3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원을 그린다. 그렇죠? 3개의 포인트. 자,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3.1 포인트 찍으면 되겠죠? 하나, 둘, 두 개네? 아, 이게 2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를 3점으로 하게 되면 하나, 둘, 또 하나의 점을 찍으면 이렇게 3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또 하나의 점, 셋. 이렇게. 자, 이때도 지금 여기 보면 탄젠트 접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접함을 체크한 상태에서 원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 3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접어놓 그리기에서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쓸 일은 아닐 것 같고 3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플러스 반지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원호를 그리는 방법인데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중심점 반지름. 중심을 찍고 임의의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R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R값을 입력해도 되고 직경값을 입력해도 되는데 이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값을 넣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R 반경,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D 지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본바에 따라서 이 단축키가 좀 달라요. 직선 그리기는 L 또는 A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원을 그릴 때는 R하고 D. 그래서 제가 R 값으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 R을 입력하시면 바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 R이 어딨지? 키보드가 지워져서 잘 안 보이네. 일단 D를 넣어보죠. D를 딱 입력하면 이게 D 활성화 되죠. 이때 여기다가 100 엔터 치면 100짜리 직경이 100인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40 하면 40짜리 원이 그려지는 거죠. D, R, 이게 R이구나. 여기다 R 입력하면 R을 입력할 수 있고, 15.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겠죠. R 입력하고, 20짜리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합.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고, 이 접함을 선택한 상태에서 원을 찍으면, 내가 찍은 포인트와 이 원에 접하는 원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포인트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 원을 선택하면 이 원에 접하게 그려진다. 자, 점각도 스케치. 자, 이거는 중심점을 찍고 시작과 끝부분을 대략적으로 각도값으로 입력해서 그리시면 쉽게 원호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간혹 원호 그리기에서 점각도 스케치 일단 중심점을 찍어요. 찍고 나서 이 중심점이 있는 원이 가상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때 호가 시작하는 포인트를 찍어라. 시작하는 포인트를 난 여기로 하고 싶다면 하는 포인트를 찍을게요. 이게 시작 포인트예요. 그럼 쭉 가서 호가 끝나는 포인트를 찍어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점을 찍고 시작, 끝을 찍으면 호를 그리는데 이때 반경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50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원호의 반경이 50이고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고 끝난 여기서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지점을 만약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시작하는 각도를 줄 수 있고요. 끝나는 각도도 180도에서 마이너스 15도다. 그러면 두 개가 다 동일한 위치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각도, 끝나는 각도, 그 다음에 중심점의 위치, 그 다음에 원호의 반경값 입력해서 그리는 방법이고
만약에 반대쪽 방향에다가 그리고 싶으면 얘를 클릭해서 반대 방향에다 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이제 반대 개념에서 방향에서 대상을 그릴 수 있다. 자, 점, 각도, 시작점, 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원호의 시작점하고 끝점을 알고 있을 때 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가령 제가 이제 이 원을 그릴 때 이 점을 내가 알고 있고 원호의 그 반경을 알고 있고 원호의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시작 끝. 자, 그러면 얘가 시작점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작점을 얘로 찍는 겁니다. 이 원호를 똑같이 그리는 거거든요. 자, 시작점을 여기로 하겠다 찍어주고, 그다음 반지름을 찍으라고 하는데 반지름은 현재 이 원호의 반지름. 여기다가 R이라고 입력하시고 R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원을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원을 찍어주면 이 원에 R값이 들어가요. 50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네요. 그죠? 근데 이때 시작하는 각도, 호의 시작하는 각도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작하는 각도는 여기를 기준해서 이 포인트의 각도가 돼요. 그럼 이 각도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각도, 여기서 투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게 끝나는 위치에 ES 버튼 눌러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하고 15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각도, 두 점 포인트 선택하시고 여기를 끝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얘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ES 버튼 누르면 각도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그렸던 것하고 똑같은 원호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원호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끝점의 각도 값 입력을 해서 점각도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어떻게 해서 각도를 그리느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원호를 그리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호, 투 포인트를 찍어서 원호를 그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그리는 어떤 기능이죠. 가령 이제 사각 형태 이렇게 그렸는데 선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두 점을 지나고 R값이 얼마다 뭐 이렇게 해서 원호를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두 점 호라고 체크하시고 한 점 포인트 찍고 한 점 포인트 찍고 그리고 이쪽으로 배가 불렀느냐 이쪽으로 배가 불렀느냐 선택을 하시고 R값을 입력한다. 여기다가 130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두 점을 알고 있고 거기를 지나고 원호의 R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원을 그리는 방법. 두 점 호라는 기능이죠. 자, 3점호. 이것도 3개의 포인트를 그리는 건데 아까 우리가 3.1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얘는 호예요. 그냥 호는 풀원이 아닌 원을 그리는 거죠. 3포인트를 찍어서 원호를 그린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포인트를 찍어서 아까는 원을 그렸지만 지금 이제 원호를 그린다는 것이 다른 거고요. 그리기 원호에서 접원호. 접원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접원호 그리기에 보시면 한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의 대상에 접한다. 접하려고 하는 대상. 얘를 찍어볼까요? 이 대상에 접한다. 자, 접한다고 찍었어요. 찍었더니 그러면 접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네요. 이 커맨드 잘 보시면 접점이 어디냐, 접점을 찍어라. 나는 접점을 여기 중간점으로 하고 싶다. 찍었더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원호가 있다. 네가 지금 선택한 조건에 만족하는 4개의 원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게 어떤 형태냐. 나는 얘를 선택하겠다.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R값을 바꿀 수 있죠. 50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 이것에 접하고 접점이 여기고
이 형태를 취하는데 거기서 R값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게 한 요소에 접하는 접원호 그리기예요. 자, 적용 눌러보시고,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얘도 접하는 건데요. 얘는 어떤 포인트를 지나는 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얘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접할 대상,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하면서 지나가야 될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에 접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원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시고 R값을 변경. R값을 40 이렇게 하면 변경을 되죠. 이 대상에 접하면서 이 포인트를 지나는 원호를 그린 거예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 조건이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 접하게 될 원이 접하게 될 직선을 선택하고 그 원이 지나게 될 센터 포인트, 이 원이 놓여질 센터가 위치해야 될 직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R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이 대상에 접하고 이 원이 이 선상에 놓이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호를 그릴 때. 이거는 다이나믹인데 임의의 대상을 찍어서 그냥 포인트로 접점을 찍고 대상을 대략 마우스로 클릭해서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지 저렇게 그릴지 이쪽으로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자유롭게 어떤 스케치를 할 때 쓰입니다. 이 대상에 접하고 접점 원하는 어떤 형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 대상에 접하고 접점 원하는 형태 쭉쭉 뭐 그려 나갈 때 스케치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접하게 대상도 연결된 거죠. 이거는 세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아까 좀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세 개의 대상이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얘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는 원호를 그린 거죠. 얘는 원이에요. 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그러면 세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를 그렸다. 자, 이거는 두 대상에 접하는 원호. 두 대상이다 그러면 얘와 얘에 접하는 원호를 그렸다. 원호의 R값은 10, 엔터 하면 10이 되겠죠. 두 개의 대상에 접하는 원호를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호 그리기 기능을 받습니다. 자, 이제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볼 텐데, 필렛은 방금 우리가 접 원호에서 두 요소에 접하는 원호 그리기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필렛은 트림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필렛을 하면서 트림이 되고, 그리고 필렛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선택 형태가 좀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얘를 두 요소로 이렇게 그렸는데 지우고 Shift 버튼 눌러서 얘만 선택하고 반전시켜서 다 치우겠습니다. 자, 얘만 남겨놓고요. 자동 배열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기에서 필렛, 싱글 필렛 체크해보세요. 싱글 하나의 대상만 필렛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대상을 두 개를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 필렛이 주어지죠. 필렛이 주어졌는데 R이 5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20으로 해볼까요? R이 20짜리 필렛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여기도 해볼까?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필렛을 준 거예요. 20짜리 R20으로. 자, 이건 이제 노멀 형태인데 형태가 있어요. 형태. 이 형태가 이제 노멀로 얘는 이제 노멀로 된 건데 이 부분을 노멀이 아니라 인버스로 하겠다 체크하면 인버스는 반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트림으로 해보면 트림 안함으로 해보면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필렛이 노멀은 이 형태인데 반대쪽이라는 개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필렛이 주어진다 해서 인버스입니다. 이건 이제 노트림으로 체크했기 때문에 노트림은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원래 있는 대상이. 근데 트림을 체크하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버스고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체크해서 인버스 됐는데 이거는 이제 원호로 체크해 볼게요. 원호로 체크하면
이 모서리에 풀 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비교해보면, 원래 이게 필렛 부분이 모서리에 만나는 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기본 노말은 이 부분을 사용하는 거고, 인버스는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체크해 볼까요? 얘는 이제 뭐냐면 여유라고 하는 건데,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밖으로 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그 원호가 이 대상을 다 포함하는 원. 이건 이제 어떤 포켓 영역을 작업을 할 때, 어떤 여기에 끼워 맞추면 된다거나 할 때, 이 얼마 정도의 원호를 그려야만이 이게 이제 뭐 제대로 끼워 맞추면 되는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필렛을 주는 기능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줄 수 있고 있다. 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일로 해서 이게 그렸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여기 체인 필렛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상을 찍게 되면 확인하잖아요. 한꺼번에 주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알까지 좀 작은데 20을 주겠다 하면 이렇게 한번 체인으로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줄 수 있다. 일일이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고 체인 필렛을 체크하면 한꺼번에 줄 수 있고, 이 조건도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노 트림 하겠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트림 하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안에를 작업하면 아까 삼각형 형태가 끼워 맞추면 하는데 간섭 같은 거 발생하지 않겠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인 필렛으로 할 때 이 내용은 뭐냐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사각형 그리기로 또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하고 아직 트림 기능은 배우지 않았는데, 잠깐 여기 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나누기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그리기 필렛에서 체인 필렛을 선택하시고 대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얘를 노말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필렛을 줬어요. 필렛을 줬는데, 외곽으로 나온 부위는 필렛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위, 이 모서리 부위는 필렛을 주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온 부위는 모서리는 다 필렛 줬죠.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서리는 필렛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안쪽에 들어가는 모서리는 필렛을 줬고 튀어나온 부위는 필렛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못따기를 보겠습니다. 못따기는 필렛은 이제 코너를 R을 주는 거고요. 못따기는 코너를 이제 챔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못따기 사용 방법은 필렛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못따기를 줄 때 변의 길이, 일반적인 이제 C값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거리를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각도를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고요. 체인 못따기는 이제 필렛하고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체인으로 선택해서 못따기를 줄 수 있다. 자, 얘를 언두를 해서 볼까요? 자, 그리기에서 못따기, 싱글 못따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체크하면 이렇게 못따기가 주어지는데, 지금 C값이 5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15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15다. 15, 노트림 한번 체크해서 볼까요? 15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상태 치수를 확인해보면 15라는 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라는 값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가 15. 이게 C라는 얘기예요. C, 챔퍼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변의 길이 15, 15 똑같이 준 거고, 만약에 못따기에서 여기를 거리 2, 두 개의 거리로 하겠다. 그러면 한 번 첫 번째 찍은 변, 두 번째 찍은 변. 첫 번째 찍은 부분은 15로 되겠다. 두 번째 찍은 부분은 5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하고 치수를 확인해 보면, 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변의 길이가 다르게 못따기로 준 거고요. 다시 못따기에서 여기를 거리 각도다 체크하게 되면 거리는 15고 각도값은 30이다. 첫 번째 선택한 변의 길이는 이제 이 거리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값은 두 번째 찍는 그 변의 길이로 이 거리값은 없어요. 이 각도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5라는 변의 길이고, 이 부분의 거리값은 모르고 이 대상과 대상의 각도로서 표현한다. 30도. 못다기를 줄 때 15와 30도로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비라고 되어 있는데, 너비는 대상과 대상을 찍었을 때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15가 아니라 이 변의 길이가 15다라는 얘기죠. 치수를 확인해 보면 얘가 15란 얘기지,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5란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5가 아니죠. 이렇게 이 거리가 15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못따기를 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거리 1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운도 한 다음에 체인으로 한꺼번에 줘보겠습니다. 그리기 못따기에서 체인 못따기 선택하시고 대상을 한 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C를 5로 하겠다. 뭐 이렇게 키우면 C가 커지겠죠. 별로 차이가 없네요. 여기를 15 이렇게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 1로 할래, 너비로 할래 선택할 수 있고요. 뭐 이건 노트림을 할 건지 트림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못따기 기능입니다. 자, 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플라인은 2차원 작업할 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플라인으로 대상 도형이 넘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3D 형태에서 커브를 추출할 때 이게 이제 스플라인으로 추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스플라인을 좀 편집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플라인 수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잠깐 했듯이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에서 수동, 얘는 말 그대로 내가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를 지나는 접하게 부드럽게 지나는 이렇게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플라인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플라인, 포인트를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수동으로 내가 포인트를 수동으로 찍는다 그래서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자동이라고 있는데, 자동은 아까 우리가 그리기에서 점에서 요소 분할 뭐 이 기능이 있었는데, 선택하시고 개수를 뭐 50개를 입력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점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스플라인을 제가 지우고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었을 때 그리기 스플라인에서 자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마지막 점을 찍어주면 얘가 알아서 찾아가면서 스플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플라인을, 아까 스플라인을 가지고 점을 생성했는데 다시 이 점을 가지고 스플라인을 다시 그린 거죠. 이게 자동이고요. 그리고 스플라인에서 이제 커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커브는 스플라인과 스플라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령 이제 우리가 스플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그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얘네들은 스플라인이 각각 별개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그리기 스플라인에서 커브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체인으로 잡고 확인하시면 이게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바뀌는 거죠. 물론 얘도 가능하긴 해요. 얘도 이게 체인으로 잡히는 것은 다 스플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묶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냥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이면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해요. F4로 이 측정 기능으로 노드점을 내가 마음대로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아까 형태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에서 블렌드라고 하는 것은 스플라인과 스플라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냥 대충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플라인 하나가 있고 또 스플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스플라인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걸 부드럽게라고 하면 접하는 형태로
연결하고자 할 때 그리기 스플라인에서 블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 스플라인 선택하시고 끝점 찍고 두 번째 스플라인 선택하시고 끝점 찍으면 얘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중치를 얼마나 더 줄 거냐 그건데요. 1대1로 해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놓고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까 그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 하나의 스플라인이 되는 거죠.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도형에서 사각형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사각형. 자, 말 그대로 그리기에서 사각형 체크하신 다음에 두 개의 포인트 찍으면 사각형 그려져요. 두 개의 포인트. 그리고 나서 폭을 100으로 하겠다. 높이도 100으로 하겠다. 뭐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게 그려지는 거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그리는 거고, 만약에 한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그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체크하시고 내가 센터점을 찍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센터점, 중심점을 가지고 그리겠다. 여기다가 5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고정 가능합니다. 고정. 클릭해서 고정한 다음에는 내가 찍으면 바로바로 다 그려지는 거죠. 계속. 찍으면 계속 사각형이 그려진다. 고정을 할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사각형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그 사각형에, 그를 테두리로 해서 곡면을 생성하겠다라는 거죠. 곡면을 생성하면, 렌더링 해보면, 이렇게 안에가 막 닫혀있는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클릭하면 면. 계속해서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면이 없는 거고요. 그냥 선만 있는 거고, 얘는 그 안에가 면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각형 그리기예요. 사각형 그리기하고 비슷한데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1 버전에서는 같이 합쳐져 있는데 X 버전에서는 별개로 띄어놨는데 사각형 그리기 밑에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하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를 보면은 이제 맨 위에 기준점이 있고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체크하면 아까 사각형 그리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두 포인트를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두 포인트를 찍어서 그렸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포인트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수정하겠다. 또는 코너에 필렛 값을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R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서리에다가 R을 주고 싶으면 R 값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전을 내가 45도를 주겠다 그러면 45도가 두 점으로 했는데 필렛 반지를 사각형 폭의 방보다 커야 한다. 일단은 뭐 회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를 0으로 해야 되겠네요. 0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사각형 그리고 나서 회전시킨 거예요. 45도만. 일단 0으로 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얘는 사각형 그릴 때 일반적인 각진 형태로 그린 거고, 여기는 오브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길이 방향으로, 가장 긴 방향으로 해서 모서리를 라운드를 만들겠다. 3.1호, 3.호, 3개 접하는 호를 그리는 방식으로, 접어놓고 그리는 방식으로 장공 처리할 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반원, 이거는 양쪽에 되는데, 보통 이거하고 얘를 많이 쓰겠지만 간혹가다 이제 장공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기 이거 쓰죠. 그리고 얘는 이제 곡면을 같이 생성하는 거고요. 면을. 얘는 중심에다가 점을 생성하는 겁니다. 중심에다 점을 생성해서 얘를 가지고 뭐 기준 잡아서 회전을 시킨다든지 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이게 두 점은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자, 이게 한 점, 기준점을 체크하게 되면 변의 길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대개 50이다. 세로 방향은 50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필렛 값 주고 싶으면, 회전시키고 싶으면 주고, 가운데 센터를 기준하겠다. 체크하고, 뭐 사각 형태로 하겠다면 내가 찍은 점에 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찍은 데에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와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얘는 그 R 값을 줄 수 있죠. R 값을 줄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45도,
회전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브라운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찍은 포인트를 센터로 할 거냐, 센터로 하지 않고 나는 왼쪽 모서리로 하고 싶다. 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찍은 포인트가 왼쪽 사각형 왼쪽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여기 내가 찍은 포인트가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로 해서 대상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왼쪽 모서리로.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오른쪽 모서리로 하겠다. 오른쪽 모서리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겠다라는 거죠. 밑으로는 안 내가네요. 위로 가야 되겠지. 얘를 체크하면 이쪽으로 되겠죠. 내가 찍은 포인트가 사각형의 우측 모서리. 이렇게 사각 형태 그리기를 봤습니다. 자, 다각형이라고 있는데, 다각형은 이제 말 그대로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삼각형이라든지, 물론 사각형도 다각형에 포함은 됩니다. 그릴 때, 자, 그리기에서 다각형 체크하시고, 변의 수 6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를 찍고 그리시면 되겠죠. 자, 확장을 한번 해보죠. 확장 버튼을 눌러서 보는데, 자, 지금 이제 원에 외접한 형태로 다각형을 그렸어요. 이제 변의 수를 줄여보면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의 크기를 내가 정해주면 25다 그러면 원의 크기가 25, 반경이 25인 그 원의 외접한 형태로 다각형이 그려지는 거고요. 이거를 내접으로 체크하면 내접한 형태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원의 내접한 형태로 다각형이 그려진다. 이때 다각형 변의 수를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변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에 가까워지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R을 줄 수 있다. 모서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R을 주면 R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360도 나누기 5. 똑같네. 나누기 2.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켰다. 필렛을 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곡면을 만들고 싶으면 곡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각형 그리기예요. 자, 타원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원은 이제 스플라인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다 보면, 자동배로 해보면 대상 도형들이 많죠. 이게 많으면 버벅거려요, 컴퓨터가. 왜 버벅거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버퍼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메모리가, 50% 정도가 되거든요. 어디 있니? 경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모리 버퍼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50% 물리적 메모리가 2기가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언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거, 몇 시간 동안 작업한 거, 1시간 동안 작업한 것이 다 언두에 다 쌓여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메모리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파일을 저장해서 다시 열어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설정에서 램 세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 세이버는 기존에가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퍼 같은 거죠. 언두가 될 수 있는 기능.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하고 화서 화면 표시 리스트를 다시 만들고 중복된 요소는 삭제하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이제 메모리 크기는 감소되었고 45352 바이트 파일이 변경되었다. 저장하겠느냐? 얘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또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 언두가 없어져요. 언두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저장했다 다시 열은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확 죽어버려요, 그냥. 이게 메모리 부족하다고 메시지 뜨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다 싶으면은 저장했다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원 하려고 그랬었죠? 타원 그리기에서
타원 그리기 체크하시고요.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로 방향의 길이, 이건 세로 방향의 길이죠. 근데 대충 세타를 찍고,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렇게. 달걀 모양 같은 거죠. 근데 길이가 되게 크네요. 일단 세로 방향 길이가 있는데, 길이를 한 50 정도 줘볼까요? 50. 얘는 100 정도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일단 위아래가 50이고요. 좌우가 이제 10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너브스라고 되어 있는데, 너브스는 스플라인이에요. 이게 스플라인 곡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각도는 0도에서부터 360도. 이게 이제 호의 각도죠. 만약 여기를 180도로 하게 되면 180도만 그려져요. 여기를 360도로 하면 360도가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센터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킬 건지 10도만큼 회전시키겠다 그러면 10도만큼 회전이 되는 거고요. 얘를 곡면을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곡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현재 생성되는 이 타원의 선의 형태를 나는 원호 세그먼트로 그리고 싶다 하면 원호 형태로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그리고 싶다 하면 직선 세그먼트로 그리는 거죠. 직선 세그먼트로 그리면 이가 다 직선 형태로 쪼가리 나는 거예요. 공차는 100분의 2로. 원래 있던 대상에서 100분의 2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직선 형태로 세그먼트로 생성한 겁니다. 딱히 뭐 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직선으로 만들었는데 이 공차를 제가 좀 키워볼까요? 자, 지금 공차를 1을 줬어요. 원래 있던 대상에 비해서 얘가 공차 범위가 1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직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타원처럼 보이지만 쭉 당겼을 때 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이게 다 직선 형태로 생성이 되겠죠. 그죠? 부드러운 형태가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그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점에서 모든 끝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럼 끝점에 가서 점이 생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생성을 시켜놓고 얘를 지우고요. 그럼 얘를 나는 이렇게 각직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싶다. 그럴 때 그리기에서 스플라인에서 자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시작, 두 번째 끝점. 이게 그리면 얘는 부드러운 형태가 그려지는 거죠. 얘는 직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아까 직선 형태보단 부드럽게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겠죠. 자, 입체사각형 보겠습니다. 입체사각형은 3D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걸 다 포함하는 어떤 육면체를 그리는 기능이에요. 자동 배열에서 보면 다 지워버릴게요. 지웠어요. 자, 지워진 상태에서 엄청 크네요. 자,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타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도너츠 형상, 링.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얘를 체크하시고 센터를 찍고 그 다음에 원 동그라미를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링을 그렸는데 평면 보기, 그 다음에 정면 보기, 등각 보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가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재를 얼마 정도 크기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럴 때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를 체크하시고 지금 이게 이제 전체 요소라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화면에 포함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지금 바운딩 박스가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정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된 거죠.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여기다 확장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다가 10만큼 키우고 싶다. 그러면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소재를 우리가 준비할 때도 좀 키워서 준비할 때도 있잖아요. Z값으로는 위아래 1mm씩만 키우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를 그린 다음에 대상을 찍어서 F4 눌러보시면 크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크기가 143. 얘도 143. Z값은 24. 얼마. 이 정도 크기가 있으면 얘를 가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운딩 박스로 그릴 때
뭐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어느 때 쓸 수 있냐면, 간혹 이제 우리가 스플라인을 아까 그렸는데, 자, 이게 스플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이 스플라인의 센터 위치를 알고 싶어요. 센터 위치.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도면이 넘어왔는데, 원인지 알고 봤더니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센터 포인트가 없어요. 센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대상을 다 포함하는 점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 Alt 1을 해서 얘만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를 체크하시고 보면 이렇게 점이 생성이 돼요. 이때 확장을 다 0을 놓고 보면, 자, 보면 얘를 다 포함하는 사각형의 이 가운데, 이게 이제 센터 포인트를 그릴 때 직선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대상의 가운데에 점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내가 이제 어떤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점이 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대상을 포함하는 점. 이건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점이 안 찍히거든요. 오스냅이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약으로 너무 많이 찌그러뜨렸는데, 실제 거의 원에 근사하게 스플라인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죠. 가령 타원을 해볼까? 타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타원 그리기에서 여기 길이를 동일하게 줬을 때, 이거를 50, 5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점이 있는데, 점을 제가 지울게요. 자, 이거는, 원이 아니에요. F4 눌러보시면, 얘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릴 작업할 때, 이 점을 찍으려고 해서 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얘를, 물론, 나중에 수정해서 원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를 가지고, 바운드 박스 그리기에서 바로 하면 점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센터점으로 해서 어떤 드릴 작업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문자 그리기. 문자를 적는 거죠. 문자를 적는데, 이제 도면 요소에서 노트라고 하는 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기에서, 문자 체크하시면, 여기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기본이 박스 폰트로 되어 있어요. 박스 폰트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영어하고 숫자는 가능한데요. 한글은 안 돼요. 그래서 한글을 하려면 여기 트루 타입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트루 타입으로 하면 다 돼요. 영어나 한글, 뭐 일본어, 중국어 다 되는데, 아까 같이 박스 폰트로 하게 되면 이제 스틱 타입이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일단 트루 타입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 한글을 써도 되고요, 숫자를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영문을 적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평 쓰기 높이는 20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어져요. 이건 이자는 한글이고 숫자고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이죠. 근데 이게 트루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획을 그을 때 두 가닥 선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그려지는 건 다 선이에요. Shift 버튼 눌러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선입니다. 선. 선인데, 아까 이제 트루 타입을 체크했는데, 여기 아까 처음에 박스라고 되어 있었죠. 박스 폰트로 할 경우에는 여기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 써져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뜹니다. 한글 폰트는 그 박스 폰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한글을 빼면 돼요. 이 한글을 빼고 다시 해보면 여기 그려집니다. 한글을 빼니까 이건 스틱 타입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획을 그어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획을 그어줬죠. 획으로. 근데 얘는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진 거죠.